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전문가와 함께하는 신의 한 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늘 100점 주식 매니저와 함께하죠. 백인현 매니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내일 딱 하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 수익률 대결. 오늘 어떤 마음으로 좀 참견을 해 주실까요? 네, 사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이 안 나왔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다른 프로에서는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데요. 용어상박 프로그램이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인공지능이랑 같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조금 오늘은 아쉬운 결과를 조금 보이고 있는데, 제가 조금 마지막 방송인 만큼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은 꼭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이따가 또 종목 공개할 때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야간 투자본부에서 너무 좋은 흐름 보여주고 계셔서 제가 좀 질투가 나기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수익률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화면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김민성 매니저 9.33% 머물러 있고요. 박철순 매니저 27.38%로 2위 달리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16.22% 수익률, 이화진 전문가 47% 넘는 수익률로 여전히 1위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너무 아쉬워요. 지금 후반 가면서 좀 순위를 뺏긴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저희 종목 보면 대봉 LS, ISC, 로보티즈가 있습니다. 전 로보티즈가 좀 궁금해요. 저희가 담자마자 그 다음 거래일에 좀 급등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사실 이제 지금 제가 세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세 종목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온 종목이 로보티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 말씀을 드릴 때 휴머노이드 관련 종목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하이젠 RN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로보티즈라는 기업입니다. 실제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그 액추에이터 뭐 감속기라든지 모뎀이라든지 제어기라든지 그걸 하나의 모듈로 이제 합한 걸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뭐 자율주행 로봇도 로보티즈가 생산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인 AI 워커도 이제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중국 쪽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의 액추에이터를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로봇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액추에이터 기업 로보티즈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목표 주가로 제시해 주셨던 65,000원을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AI 전문가와 좀 삐걱삐걱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AI 전문가 좀 마음에 든 종목 가져왔을까요? 신의 한 수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신의 한 수 종목은 현대제철, 원익홀딩스, 인텔리언테크입니다. 마지막 선택까지 신중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100점 주식 백인현 매니저님인 네, 지금 세 종목 올라왔네요. 현대제철, 원익홀딩스, 인텔리안테크 나왔습니다. 마지막이라 더 잘 골라준 마음이기도 한데 세 종목 보셨을 때 오늘 괜찮다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네. 이제 이번 달 5월 마지막 종목이라 이것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종목을 제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인공지능 가지고 온 종목들을 보다는 제가 조금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이따가 또 종목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의 힌트를 좀 받아봤습니다. 오늘 막판 뒤집기 하기에는 좀 아쉬운 종목들이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 그래도 포인트 하나씩 챙겨보도록 할게요. 저희 첫 번째 종목 현대제철입니다. 철강을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감산 나서고 있고 또 알래스카 LNG로도 묶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잘 가니까 이 종목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건설이 잘 가는 이유는 원자력 때문에 조금 잘 가는 것 같고요. 네. 현대제철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최악의 업황은 벗어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철강 가격이 올라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텐데 철강 가격은 보통 경기가 회복할 때 철강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공급보다 조금 많아지게 되면 철강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서 감산 이슈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중국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되었기 때문에 2026년부터 중국 정부가 중국 철강 업체들의
구조 조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감산이 진행이 되겠죠.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도 이제 철강 관련해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철강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중국발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단 철강 업체들이 본격적인 사이클을 타기 위해서는 경기 업황 회복이 이제 선행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미심쩍기 때문에 중장기적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는 좀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이 더 맞다 이야기 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지금 리포트를 보면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실적 업그레이드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저희가 포인트로 잡아볼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일단 쳤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이구한신 정책 이후에 전체적인 경기가 살아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도 조기 대선 이후에 빠르게 이제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안정화되면서 새로운 이제 국면에 접어든다라면 경기 회복 구간에 아무래도 이제 철강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철강 수요가 늘어나려면 주택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주택 경기가 최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향후 이제 경기 회복을 할 거라는 기대감, 그것 때문에 이제 하반기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하반기 정도 되면 뭐 내년 중국 뭐 철강 업체들 구조조정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하반기쯤 되면 이제 철강 업체들이 주가가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라는 취지였는데 일단은 경기 회복이 1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니까요. 조금은 하반기 장기적인 눈길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현대제철이었고요. 다음은 원익홀딩스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일단은 반도체 장비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공개가 됐습니다. 기대감 충분히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계열사들을 봤을 때 원익홀딩스 반도체 쪽으로는 매력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반도체 업황 자체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고 아직까지 레거시 반도체 업황이 우리 생각보다 늦게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야 잘 가고 있긴 하지만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원익홀딩스가 이제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잘 올라가는 이유가 뭐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업황이 향후에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지주사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주사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법 개정안 이슈 수혜주로 원익홀딩스도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는 그래도 자회사를 많이 거드린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 중에 이제 원익 로보틱스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익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 CE 인증을 받으면서 로봇 관련 종목으로도 원익홀딩스가 조금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 상법 개정안 수혜주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원익홀딩스가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보다는 조금 더 잘 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게 모멘텀이 된 게 아니라 지주사 로봇 쪽을 받아간 거다라고 최근에 또 주가 흐름을 읽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탑픽 종목으로도 로보티즈가 껴 있었잖아요. 로봇 둘 다 좋게 본다라고 한다면 원익홀딩스랑 로보티즈 어떤 걸 더 선호하실까요? 개인적으로 로봇만 본다라면 당연히 이제 로보티즈를 조금 선호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 원익홀딩스는 이제 로봇 모멘텀뿐만 아니라 지주사 모멘텀도 있다 보니까 양수 겸장을 가지고 있는 원익홀딩스가 그래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순 로봇 테마랑 비교를 해보자면 그래도 지주사 껴있는 원익홀딩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함께 흐름 지켜보시죠. 그럼 마지막 종목으로 인텔리안테크 살펴보겠습니다. 우주항공인데요. 이제 유럽의 위성통신 기업이죠. 원웹이 6월 달이면 우리 국내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최대 공급사가 또 인텔리안테크인데요. 일정을 봐서라도 지금이라도 좀 담아봐야 될까요? 네,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잡아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AI 전문가가 보면 오늘 굉장히 이제 포인트를 잘 짚어가지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인텔리안테크 충분히 지금 잡아도 됩니다. 사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부터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종목인데 실적이 꽤 안 나오면서 장기간 조금 주가가 침체기에 있었는데 이제는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해서 많이 이슈가 부각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저궤도 인공위성을 가장 많이 이제 쏘아 올린 기업이 바로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잖아요. 네. 근데 스페이스X 다음으로 이제 많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 원앱이고 그 원앱에 이제 인공위성 안테나를 공급하고 있는 게 인텔리안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향후에 구현하려고 하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에도 인공위성을 많이 띄워서 6G라는 인터넷 환경을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텔리안테크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 6G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그리고 원앱이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착륙한다라면 인텔리안테크는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접근할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정 좀 기대해 보면서 지금 담아도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투자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뭐 스타링크나 이런 원웹에 수주할 업체 인텔리안테크가 딱 하나 유일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항마는 없나요? 지금 저도 이제 최근 업데이트를 안 해봤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원앱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인텔리안테크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인텔리안테크를 대체할 만한 기업이 있었으면 벌써 이슈가 됐겠죠. 근데 이제 인텔리안테크의 기술력을 고려했을 때는 아마 인텔리안테크가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인텔리안테크가 원앱 시장, 원앱 자체 MS 내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유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텔리안테크의 독점 구조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주항공 쪽의 대장주는 일단 인텔리안테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종목도 함께 눈여겨보시죠. 지금 저희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초반에 이 종목 중에는 없다라는 좀 향기를 좀 풍기셨는데요. 일단 세 종목 중에서 순서를 매겨보자면 어떤 종목이 가장 탑픽일까요? 일단 세 종목 중에서는 원익홀딩스가 탑픽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인텔리안테크, 그 다음에 현대제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익홀딩스, 인텔리안테크, 그 다음이 현대제철이다 순서를 매겨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매니저님만의 신의 한 수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세명전기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조금 부각받고 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송배전선용 금구류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송배전선용 금구류를 생산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전력이라든지 LS그룹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철용 금구류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철도용 금구류도 생산하고 있는데 철도용 금구류 같은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모멘텀은 송배전선용 이제 금구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이재명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김문수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고속도로 이슈가 많이 부각되고 있긴 한데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에서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이제 이동할 때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세명전기에 송배전선용 금구류가 많이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초고압 초고압 HVDC 같은 경우에도 그 세명전기에 금구류가 사용된다라고 하니까 향후에 이제 전력 인프라가 우리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세명전기가 조금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매수가까지 한번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과감하게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8,5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500원이면 지난 4월 23일 고점 수준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 잡고 조금 과감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정책 수에 또 물끼면서 전력기기 그리고 전선주 잘 가고 있는데요. 세명전기 신의 한 수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저희는 내일 시초가에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8,500원, 손절가 6,000원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명전기가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종목이 됐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어떤 수익률 보여줄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저희 신의 한 수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8시 기점으로 마무리된 애프터마켓 시황센터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거래소 시황센터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종목들 10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마감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붉은 빛으로 마감한 종목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먼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SK온과의 합병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한 만큼 앞으로의 뉴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3년 동안 1조 원이 넘는 투자를 다
단행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 들리면서 오늘장 매수세 몰려들었고요. 6%대 강세 시연해줬습니다. 또 다음으로 방산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방산주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이 앞다퉈서 K방산에 대한 공약을 내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수주도 증가하면서 기대감 함께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현대로템 오늘장 4%대 강세 시연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로봇주 에브리봇 오늘장 10% 넘는 상승불 뿜어냈고요. 효성중공업도 5%대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전약품입니다. 최근 중하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이 절정을 찍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오늘장에서도 관련주의 매수세 몰려들었습니다. 국전약품은 오늘 17% 두 자릿수 상승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SK 하이닉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죠. AI 데이터 센터가 급성장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는데요.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2% 넘는 강세 시연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도 오늘장 빨간불을 켜내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연이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소식에 현대차 2%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러한 소식 들리면서 오늘장 증권 업종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시연해줬는데요. 그 안에서 미래에셋 증권은 오늘장 상한가를 장중에 터치하기도 하면서 52조 신고가를 경신해 내기도 했습니다. 23%대 상승불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롯데 웰푸드까지 빨간불 마감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이 좋았던 만큼 애프터마켓까지 또 강세 보이는 종목들 참 많았습니다. 저희도 특징주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와 SK이노베이션 합병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니다라는 공시로 일단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윗꼬리가 쭉 달렸는데요. 이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을까? 이런 의문점도 좀 드는데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어느 정도 냄새가 나니까 관련 이슈가 나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한 측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해버리면 네. 사실 실체적으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임을 입증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가지고 투자하기는 조금 그렇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어제부터 많이 움직였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던 이유는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어제와 오늘 연속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단발성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지속성 여부는 사실 조금 물음표이긴 합니다.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잡고 오늘 또 도지형 차트 보여주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한데 단발성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업황이 워낙은 안 좋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주도 섹터로 조금 부각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여전히 주도 섹터는 조선, 방산, 원자력 그리고 전력 쪽이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는 지주사 그리고 금융 지주사들 그리고 증권주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으니까 그쪽이 여전히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반등한 거를 이제 단발성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이 이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야기 나오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업황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주셨는데 아쉽긴 하지만 미국 외 유럽 쪽으로 본다면 바닥 다지고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이제 전기차 판매량을 봐야 되겠죠. 네.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이제 2차 전지 업황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작년까지 이제 유럽 쪽 업황보다는 올해 들어와서 유럽 쪽 전기차 신차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은 이제 관세 이슈가 많이 부각되었는데 유럽 쪽은 아직까지 관세 이슈가 사실 약간 제외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럽 쪽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을 대체하는 쪽이 유럽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그쪽에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유럽 쪽에서도 사실 중국 전기차가 많이 좀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좀 많이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업황이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내 전기차 업체들이 조금 입지는 과거처럼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여전히 우리 국내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3원 개 배터리 위주로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다라면 뭐 유럽 시장을 통해서 향후에는 조금 다시 한번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네, 긍정적인 흐름 기대는 되지만 2차 전지주의 최근 흐름을 보면 수급 때문에 상승한 거니까요. 변동성은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다음으로 현대로템 살펴보시죠. 정책 그리고 철도까지 함께 맞물리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 15만 7천 원까지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여기까지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 뭐 봐도 되긴 하죠. 봐도 되고 사실 네.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이미 이제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주가를 예측하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예측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소설이 가미된 전략을 통해서 이제 목표가를 새롭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밸류를 측정하고 목표가를 제시하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업황 전반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그대로 홀딩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추세가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잖아요. 사실 방산주들이 고점이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는 목표가 측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5일선 타고 갈 때 5일선이 안 무너지면 그대로 홀딩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뭐 다양한 이제 매매 조건이 있을 텐데 뭐 트레이더 뭐 제가 아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긴 한데 뭐 고점 대비 7%가 밀릴 때 매도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5일선이 무너졌을 때 매도한다든지 11선, 21선 이렇게 이제 정하면 되는 겁니다. 대신 지금 뭐 특정 목표가가 다가왔다고 해가지고 섣불리 매도하면 끝까지 못 먹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준을 하나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5일선이 안 무너지면 그대로 홀딩하겠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의 전략으로는 5일선 체크하면서 쭉 홀딩해보자라는 전략도 주셨습니다. 섹터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건요. 대선 공약 계속 나오면서 잘 가는 측면도 있는데 대선 이후 수혜주 찾기도 바쁘잖아요, 지금. 방사는 대선 이후의 흐름 어떨까요? 일단 사실 이제 방산업체들 뭐 대선 이후에 뭐 좋아지는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국방 투자가 조금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방산 관련 종목들이 좋아질 텐데,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국내 방산업체들이 성장해 왔던 모멘텀을 본다라면 국내 내수보다는 뭐 동유럽이라든지 중동 쪽에 무기를 많이 수출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선 이후의 모멘텀은 사실상 제한적이다. 사실 대선 이후의 모멘텀을 본다라면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 수혜주를 본다든지 이런 쪽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근데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 이후의 모멘텀도 있겠지만 가장 골치 않은 해외 수출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수주가 이어질 수가 있는지 이 모멘텀을 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종전된다라면 그 이후에 동유럽 국가들이 지금처럼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방산 업체들한테 발주를 할 것인지 이게 모멘텀이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위비 증액 그리고 수출 쪽으로 모멘텀 붙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 종목으로는 미래에셋증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미래에셋증권 자체도 굉장히 호재가 많은데 특별히 증권주 안에서도 오늘 부각받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도 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봤는데 네. 뭐 미래에셋 증권만 특별하게 좋아졌다라는 점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미래에셋 증권뿐만 아니라 키움증권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방송에서 대체거래소 관련해서 특징주 많이 소개를 하잖아요. 네. 근데 대체거래소 비중이 매매 트레이딩 비중이 가장 높은 그 증권사가 키움증권이고 두 번째 높은 증권사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기존에는 이제 장중 거래소 위주의 거래 수수료만 발생했다라면 대체 거래소를 최근에는 처음엔 이제 많이 활용을 안 하다가 지금 많은 데이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대체 거래소나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점유율이 키움증권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높은 곳이 미래에셋증권이기 때문에 그런 대체거래소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잘 움직였다. 그러면 미래에셋증권이 움직였으면 이제 키움증권도 한번 움직일 차례가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증권사 업체들 보게 되면 중소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 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권 업체들 다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섹터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이 대체거래소의 거래 대금까지 생각해 본다면 키움증권도 함께 지켜보시죠. 그럼 지금 증권 섹터는 코스피 5천 시대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의문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왜 증권주를 끌어올릴까요? 일단 상법 개정안이라는 것은 그 기업 오너들이 마음대로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하는데 마음대로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하지 말고, 그리고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정책을 기업 오너들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는다라면 충분히 거래 대금이 많이 유입될 거라고 봐요. 우리 국내 증시도 투자할 만한 시대가 온다, 이런 뉘앙스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많이 확대된다라면 개인 투자자들도 유동성 공급이 많이 증권으로 들어올 거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환원 정책, 뭐 예를 들면 배당이라든지 무상증자라든지 주주환원 정책을 많이 펼칠 거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증시 체질 개선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니까 증권주들이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적으로도 또 밸류업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거래 대금 쪽으로 함께 눈길 끌 수 있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증권 섹터 좋고 키움증권 또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신 부분까지 함께 챙겨보시죠. 네, 이렇게 다양한 특징주를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요. 더 많은 이야기들 어느 창구로 가면 될까요? 네, 저는 이제 매일 월화수목금 오후 3시 40분에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 진행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법 개정안 수혜주 분석하면서 조선방산 원자력 업황 간단하게 체크를 했거든요. 오늘 3시 40분에 녹화했던 방송 보시면 되고, 내일 또 제가 상법 개정안 수혜주 탑2 시즌2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내일 오후 3시 40분에도 유튜브에서 백인엽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매일 오후 3시 40분에 무료 방송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상법 개정안 수혜주 계속 이야기 주신다고 하니까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AI 전문가와 애증의 케미를 보여주셨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동안의 뭐 이야기나 좀 소감 같은 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AI 전문가랑 함께 방송하면서 좀 많이 색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 굉장히 애착도 많이 가는데, 또 PD님 또 워낙 이제 잘해주셔가지고 애착이 가는데, 일단 AI 전문가랑 마지막 대결이었는데 우승을 해야 되는데 우승을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다음에 또 만날 일을 이제 기약하면서 또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도전 템베거도 이제 내일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식 남녀로 새롭게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